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더하기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합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별표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다음과 같이 여기에 넘버 1, 그냥 n을 넘버라고 생각을 해요. 넘버 1 다 쓰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넘버 1에 1, 3, 5, 7, 9라고 하는 홀수가 들어있고, 넘버 2에 2, 4, 6, 8, 10이라고 하는 짝수가 들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넘버 1 더하기 넘버 2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리스트명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를 하면은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 예상해.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 보면은 n1에다가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럼 뭐가 출력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n1, n2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변수명이 아니라 리스트예요. 여러분들이 변수를 생각을 해서 여기 더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했을 때 각자를 1 더하기 2에서 3 더하기 4에서 7, 5 더하기 6에서 1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곱하라고 해서 1에다가 2 곱해서 2, 3에다가 2 곱해서 6, 5에다가 2 곱해서 10, 7에다가 2 곱해서 14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더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대괄호 안에 1, 4, 5, 7, 9가 먼저 나와요. 그 뒤에 연달아서 다음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2, 4, 6, 8,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값을 2배를 곱해주라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기는 리스트를 1, 3, 5, 7, 9를 또 한 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 3, 5, 7, 9 다음에 1, 3, 5, 7, 9가 리스트 안에 다시 반복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여기를 다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잘못하면 헷갈려요. 저기가 대괄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스트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끊고 여기도 똑같은 다음표 3개로 끊고, 자, 여기를 돌려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결과가 나오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그쵸? 여기가 바로 그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보면은 1, 3, 5, 7, 9가 N1에 들어있던 리스트예요. 거기에 아이템들이에요. 그리고 2, 4, 6, 8, 10이라고 하는 자체는 N2에 들어있던 리스트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배를 해서 N1이 이만큼씩 2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다 아스터리스크 하고 3을 썼으면 1, 3, 5, 7, 9, 2, 3, 5, 7, 9, 1, 3, 5, 7, 9가 나올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더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좀 전에 출력했듯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또 하나 문자열도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쪽을 보고 여기를 한번 예측들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트 안에 이만큼 값이 나오고 다시 이 값이 쭉 나오겠죠? 바로 이거는 그걸 뜻해요. 그리고 다음번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2번 반복되겠죠?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 이름은 여기 그냥 컬러에서 C1, 컬러에서 C2 이렇게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은 옆에 걸 보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걸 리스트 연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리스트 연산도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리스트를 정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트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이걸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어떤 항목들을 정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을 때 이거를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바로 그 방법을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어떤 걸 이용을 하는 거냐면 하나는 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리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이렇게 항목들을, 아이템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는 어떤 값을 이용해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더해봤던 이 값이에요. 더하게 되면은 여기는 1, 3, 5, 7, 9, 2, 4, 6, 8, 10이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1, 2, 3, 4, 5, 6, 7, 8, 9, 10 또는 반대로 10, 9, 8, 7, 6, 5, 4, 3, 2, 1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트를 시킬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PPT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정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여기를 한번 이렇게 추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앞에 이만큼 부분은 어디에서 썼던 거예요? 방금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더 편하게 동화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정렬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써야 돼요. 어떻게 메소드를 만들 거냐면 먼저 여기는 지금 보면은 변수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트 명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점을 이렇게 찍어요. 점을 써주고 나서 위에 소트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점 찍고 리버스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 수은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건데 소트 가로 열고 리버스 트루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변수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이렇게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면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런 구조 내에서 이건 좀 전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거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것처럼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프린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을 때 도대체 어떤 값이 출력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예측들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기 첫 번째 거는 방금 앞에서 해봤어요. 여기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한 대로 여기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13579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여기 리스트명 N1에다가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틀림없이 13579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짝수 242810을 넣어서 여기를 N2라고 하는 리스트명에다가 리스트를 저장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24281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13579 그리고 이어서 242810이 나올 거예요.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왜냐면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메소드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점을 중심으로 앞에는 이렇게 변수명이 있고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이렇게 명령 함수가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여기를 n이라고 하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n1이라고 하는 거 이만큼이겠죠? 거기에다가 n2라고 하는 리스트 이만큼을 더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하나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지금 얘기를 잘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는 위에서만 똑같이 출력이 되겠죠? 14579 그 다음에 2468 1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n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n1이라고 하는 리스트, n2라고 하는 리스트를 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다음과 같이 그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n.sort라고 하는 여기에 메소드가 나왔어요.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ort라고 하는 게 정렬인 거니까 드디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14579, 2428, 10이라고 하는 게 정렬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거냐면 오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값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 먼저 값을 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측한 거와 똑같이 나왔나 하는 거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예측한 것과 값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직접 돌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를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쪽에서 스크립트 모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런을 한번 해볼게요. 런을 이렇게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값을 봤을지는 몰라도 꼭 한번 여러분들은 직접 코딩을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해서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값들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쪽 코드를 보고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 코드는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되게 몇 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오는 값 자체도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메소드에 의해서 우리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올림 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항목 역순과 메인 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를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까지는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N1, N2라고 하는 리스트를 서로 더해서 다시 N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메소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N이라고 하는 리스트 다음에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리버스라고 하는 여기에 행동을 지시하는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역순이라는 뜻인 거죠. 리버스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이 역순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출력될까요? 여기는 틀림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유감을 출력했을 때 이게 결과가 이거였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역순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가 반대니까 13579가 나가는 게 아니라 18642975321이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상을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냐면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리타 순으로 정렬하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그럼 이때는 내리타 순으로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10부터 1까지 내리타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답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정말 코딩을 한번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에다 붙여다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똑같이 스크립트 모드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을 이렇게 놓고, 자, 여기를 F5 키 또는 런을 해서 이렇게 값을 돌리게 되면은, 코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됐을 때 어떻게 출력되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인식들을 해봐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만큼 메소드 부분에서는 조금 아까 예상을 했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13579 그리고 2428 10이라고 나갔던 이거에 역순이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문법에 의하면 여기 이만큼 메소드에 의해서는 말 그대로 내리타 순으로 쭉 배열이 된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코드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한번 익숙하게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메소드들에 대해서 친숙하게 자꾸 연습들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친숙해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한번 직접 코딩을 하면서 연습들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값들도 먼저 한번 예측들을 해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서는 튜플하고 딕셔너리를 설명을 하러 갈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튜플하고 딕셔너리에서 만나죠.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